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받아봤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저기 제사를 꼭 지내야 되냐, 이게 첫 번째인데 꼭 지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꼭 지내야 돼? 지금 현재 제사 지내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통계상. 그리고 앞으로 더 비탈길을 탈 거고 한 1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저는 그런 정도까지 추정을 합니다. 우리 살았을 때. 그래서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추모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고요. 그리고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자료들을 잘 다루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사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육달월, 고기육이고 고기육입니다. 고기를 많이 차리고 이게 또우예요. 또우. 그러니까 여러 개, 고기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를 차리면 이게 신이 내려와서 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본다, 조상이 이렇게 본다, 뭐 이런 거예요. 글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거는 안으로 제자고, 이거는 안으로 제자고, 이 원래 발음은 죄고, 그래서 제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요까지. 그래서 이 뒤에도 누가 그런 얘기 했던데, 뭐 채소로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야, 고기 쓰라고 돼 있잖아. 원판에 글자부터 고기 쓰라고 돼 있잖아. 뭔 채소를 써서 지내. 꼭 절에서는 채소를 쓰던데요? 절에 고기 안 올라가잖아. 아, 그렇지 않아? 네. 제대로 된 제사 아니죠. 제대로 된 제사 아니죠. 그거를 예전에 육제라는, 이게 이제 고기를 쓴다 해서 육제라 그러고, 채소를 쓰면 소제라 그래요. 소제와 관련해서 제일 크게 나오는 기록이 어디냐면, 그 무생계경, 지공스님과 관련된 무생계경 서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고려사 기록에도 일부가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공스님이 계율을 강조하고 무생계를 가지고 풍속을 교화하니까, 육제를 지내던 것들이 소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소제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유교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런 게 바뀌었냐? 그때 불교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그 다음에 불교의 제는 이렇게. 요거 이제 재개한다라고 할 때 재. 그래서 요거는 재개. 저거는 제사. 요렇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글자고요. 의미도 다릅니다. 이거는 원래 추모. 기리는 것, 추모. 그래서 이거 현충일 같은 거고요. 그래서 불교 제사는 고기를 안 쓰고 그냥 추모하는 거니까 대부분 과일 중심이 많습니다. 과일 중심이 많고, 부처님께 사시 공양 올리는 것도, 사시맞이 올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사가 아니에요. 거의 추모 상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일 중심으로 딱 올리고, 밥이 올라갈 때도 그저께 누가 저한테 그거 물어보던데, 축원할 때, 정근할 때, 이거 절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근할 때, 정근을 2번 하는 분도 있고요. 1번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시할 때. 1번 하는 분도 있고, 2번 하는 분도 있고, 1번은 언제 하냐면, 2종류입니다. 2번 하는 분 얘기부터 할게요. 맞이가 올라가기 전에, 부처님한테 맞이 공양을 올리기 전에 축원을 합니다. 아니, 축원이 아니고 정근을 합니다. 정근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언제 하냐면 축원 전에 합니다. 축원이 맨 끝인데, 축원 다음에는 반야심경에서 끝나버리는 거거든. 축원 전에 정근을 합니다. 이렇게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중에서 1번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원래 원판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100% 답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예전의 의례의식을 보면 전부 축원 전의 정근입니다. 축원 전의 정근. 뭐 작법기간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봐도 축원 전의 정근이에요. 그러면 왜 맞이 앞으로 왔느냐? 그리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맞이 부처님 공양을 올려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동아시아 문화에서 음식 어른한테 음식 차려놓고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이 올라가면 무조건 먹는 겁니다. 음식 차려놓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 그건 난리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쌍놈들 하는 행태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느냐? 밥을 가마솥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밥이 딱 완성되는 시점이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이 딱 끝날 때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의식이 끝나고 맞이가 올라와야 돼. 근데 가마솥 밥은 이게 좀 오락가락 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가마솥은 장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100%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쿠쿠는 통제가 가능해도 가마솥은 통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 5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어. 맞이가 안 올라오는 거야. 10시 반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식이 끝났어. 앞부분은 끝났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근을 해서 5분을 때웠던 겁니다. 5분을 때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때 5분 하고 요때 또 하려니까 귀찮지.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가지고 요때 그냥 쉘이 한 2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해서 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엽기적인 발상인데 지금 대다수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때우는 용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래서 맞이가 딱 올라가면 바로 끊는 거예요. 좀 연세 많으신 스님들은 요때 정근하더라도 맞이 올라오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밥 올려놓고 계속 정근하고 이런 행태는 사실은 전혀 안 맞는 행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내 생일상 아니면 내가 나한테 지금 점심 먹으려고 밥 오는데 앞에서 밑에 놈이 더럽게 말이 많아요. 그래갖고 다 씻고 있어. 이거 개짜증. 그건 동아시아에서는 있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전통이 하나 있잖아. 사진 찍는 거. 애들하고 밥 먹다가, 아이씨, 사진 찍기 전에 숟가락 대면 어떡하냐고. 그런 것도 짜증나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거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나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야 되냐면 단지 룰은 있죠. 어른이 맨 처음에 들르면. 그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원래 정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 다 드시고 나서 뭔가 얘기가 되는 거지 밥상 앞에서 차려놓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이를 들 때도 코 위로 드는 거고 맞이 들 때 코 위로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결혼식 하면은 새신부 받을 때 시아버지가 상 받을 때도 코 위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똑같은 룰이거든. 근데 밥을 차려놓고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샤우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의 문제인데 이거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올라오면 잘랐을 겁니다. 근데 요즘 스님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기본 예에 대한 기본 룰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정근하고, 이때는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왜? 저거 아니니까. 공양까지만 사시에 끝나면 되는 거야. 요거는 관계없어. 요건 늘어져도 관계는 없어. 그리고 축원이 이익배당이에요. 요 법회에 대한 이익배당이 축원이에요. 그래서 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읽혀야 돼요. 읽히든지, 뭐 요즘 뭐 스크린으로 하니까 뭐 스크린으로 올리든지, 아무튼 한 번씩은 다 지나가 줘야 돼. 룰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룰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요즘은 이제 밥을 안 하고 생쌀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밥을 안 하고 생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간이 요게 뜰 필요가 없지. 생쌀은 요 시간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버리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생쌀을 올려도 되냐면, 너 생쌀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을 하기 때문에, 과일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게 어른한테 직접 드리는 거면 깎아드려. 깎나요? 유교에서 위아래 난리죠. 위아래 난리죠. 아니야, 좀씩 다르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는 이거 날리는 거 잘 안 합니다. 날리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징을 하고, 그래서 불교식의 재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각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추모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룰이 있는 겁니다. 각성과 추모. 각성과 추모.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해야 나쁜 곳을 벗어나냐면, 내가 지금 잠이 들려고 해. 그런데 꿈을 꾸려고 했더니 내가 원래는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게 살았어. 근데 좋은 쪽 꿈을 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들을 좀 조성해 주면, 자려고 할 때 좋은 음악이 들리든지 뭐가 있으면 그쪽 꿈을 꾸기가 쉽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신 직후에 이렇게 각성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읽어드리는 건 사식구제. 그리고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는데, 저 사람이 상태가 좀 메롱인 것 같아. 안 가고 어디 걸려가지고 마치 체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뚜러뻥을 하는 거는 천도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달해제라고 해서 설, 추석 이런 거는 차례가 달해거든요. 그런 거는 현충일 추모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리는 거예요. 거기에 룰이 있느냐? 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현충일날 현충원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실컷 놀려주고 공휴일 지정했더니 현충원에 오는 놈은 없죠. 진짜 직관계자 외에 현충원 가는 사람 없죠. 직관계자는 정부 요인, 필연성 있는 정부 요인, 아니면 거기 이제 무덤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가겠죠. 그 외에는 뭐 평생 갈 일 없죠.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기도 개항하고 조금 이렇게 묵념하는, 저는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든 안 하든 국경일에 놀아주는데 그렇게 사이렌이라도 한번 울리고 그런 걸 한번 기렸으면 좋겠어. 물론 개인도 기릴 수 있는데 그렇게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결혼기념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념일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 좋게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이 있으면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거지. 안 한다고 뭐 이혼하고, 한다고 뭐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부여들을 하면서 사람이 정리하고 다져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문화라는 거니까. 그래서 추석 설에 하는 거는 차례의식이에요. 차례의식.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유교는 고기와 술입니다. 고기와 술. 유교 제사는 고기와 술. 불교는 풀하고 차입니다. 온잎풀이네. 차도 풀이거든. 온잎풀. 풀로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것만. 풀로 그냥. 아이고, 이러다 개 풀 뜯어 먹었다, 진짜. 풀만, 쉐리 풀로. 그렇게. 그게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교는 고기에 대한 금지, 양무제가 고기 금지, 단주육문, 그 다음에 술 금지. 술 금지는 부처님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계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없고 다른 방식들을 고안하다 보니까 소제를 지내고, 채소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 그래서 차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의 차례. 차례를 누가 차례차례 나와서 절한다 그래서 차례라고. 야, 그것도 내가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냐. 진짜 억장이야. 아씨, 이거. 그게, 아니야, 개그가 아니고 심각하게 말을 하더라고. 신도들 앞에서. 내가 그걸 들었다니까. 그게 법문에서 그 얘기를, 내가 진짜. 아니, 그냥 농담으로, 우리도 그런 말장난 많이 하잖아. 임신생은 매년 계속 임신하나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거. 재미는 없지만 약간 미친 듯한 뭐 이런 거 그냥, 그거 아니더라고. 심각하게. 차례차례 나와서 절한다고 차례. 씨. 내가 진짜 그것도 나 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나 같으면 떨려서 못 한다. 내가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했다.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이런 제사를 받아서 지내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 그냥 위탁된 거예요. 그리고 불교 시절에는 이런 제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 특수 집안만 했었던 것 같고 그냥 불교에 이렇게 이런 제를 지내고 이런 제계를 하는 걸로 퉁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 제사와 관련해서 윤회봉사, 분할봉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그냥 절에 어떻게 보면 맡겨놓고 당신이 오고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끝.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 제사하고는 달라요. 요건 달라.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제사 안 지내도 돼. 원래 불교에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하면 되고 제사도 유연하고 차례도 유연하게 하면 돼요. 근데 단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기념일 같은 기념일이고 제사는 생일날이거든. 그 어른이 돌아가신 그쪽 세계의 생일날. 그래서 뭔가 추모는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 그게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유교적으로는 꼭 해야 되느냐? 유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두 가지, 유교도 두 가지예요. 불교는 추모하고 각성입니다. 후손은 추모, 돌아가신 분은 그걸 계기로 해서 각성할 수 있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당신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 유교에서의 제사는 두 가지예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진짜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2400년 정도 전쯤 되면, 전국시대쯤 되면 순자나 예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문화재전, 추모로 봅니다. 추모로 봅니다. 그런데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 백성은 귀신의 열로 여기고 교양인, 군자들은 그러니까 문화인들은 이것을 문화 행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모지 추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축제가 요즘 다 만들어진 거예요. 뭐 보령 머드 축제, 뭐 어디 뭐 화천 산천어 축제, 그거 뭐 몇 년이나 됐겠어. 우리 어렸을 때도 없었잖아. 그리고 지방 축제들 뭐 찌리한 것들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있다가 없다가 막 하다가 말다가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규모가 큰 거, 성공한 거, 맞잖아요. 그렇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색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맛질이 이래갖고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된 건 되게 오래됐어요. 수백 년 이상 막 되고, 아니, 진짜 가보면 그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도깨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축제를 한다고 생각해봐. 저도 예전에 어디 가니까 그런 도깨비 막 만들어 놓고 막 하더라고. 도깨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깨비가 일본식 도깨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떠오르는 그 도깨비 있잖아요. 김동욱이 떠오르면 그거는 김동욱 맞지 않아? 공유가 도깨비예요. 공유가 도깨비예요? 김동욱은 저승사자네. 그러네. 그래서
일본에 그런 도깨비, 안 그러면 저기 노르웨이 가면 무민 있어, 무민. 무민 그거 있잖아. 그 돌로, 낮에는 돌 됐다가 밤에 이렇게 괴물로 바뀌는 애. 무민 말고 그 뭐더라, 이름이? 트롤. 그런 거.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믿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일본의 도깨비도 그런 거고 산타크로스도 그런 거고 얼삥한 놈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계몽된 사람은 그걸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향유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의식이 바뀌면, 그러니까 생각이 한 번 바뀌면 모든 사람이 바뀌느냐? 안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핑한 사람은 끝까지 있어. 그리고 바뀌는 사람은 바뀌는 거야.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있다. 지구 평평설이 뭐냐면 지구는 판판하다. 원이 아니다. 원은 조직적 사기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건 조직적 사기고 이게 평평하다. 그 지구 평평설이거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 지구 평평설, 지구 공동설. 지구 안은 비어있다. 그 지구 공동설이에요. 지구 공동설. 이거 몰라요? 그런 거? 지구 공동설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해가지고 요 안에가 이렇게 반지같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어떤 핵이 있어서 여기가 또 다른 세계가 여기 나와. 지하 세계. 그래서 저런 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탁 하고 막 그게 그런 건데 드웨인 존슨 나오고 뭐 이런 영화에도 저거 있었는데 지구 공동설, 지구 평평설. 그 다음에 달의 뒷면에 외계인 산다더라. 외계인 기지 있다더라. 달은 한 방향만 보입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 속도하고 달의 그 공전이 이게 똑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한 방향만 우리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토끼면만 보잖아. 달 뒷면을 보면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지금은 사진이 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도 사진 다 있어. 근데 저게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달하고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앞면은 어떻게 보면 얼굴인 거고 뒷면은 뒤통수인 거지. 뒤통수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계인 기지 있다. 뭐 이런 썰들이 있었어. 이런 개구라들이 계속 있지만 믿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저런 걸 믿어요? 생각보다 많아. 그런 거 믿는 사람만 있어도 엉간한 종교보다 크다. 진짜. 별로운 게 다 있어. 세상에는 진짜 별 그지 같은 거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건 끝까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왜 너희는 평평설을 믿느냐? 그러면 너네가 굴곡돼 있다. 우리 거 논리를 네가 깨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굳이 뭐하러? 그거 다 있어.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제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룹이 있고 그게 원래 원형이었어요. 근데 계몽되고 사람들이 문화가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게 이제 순자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제사를 지낸다니까. 제사는 문화재전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고등학교 때 그 순자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게 그거예요. 진짜 그 사람 멋있는 사람. 어떻게 2300년, 2400년 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올만 하면 오고 안 올만 하면 안 오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기우제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우제를 해야지.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심점, 정신적 안정을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책임자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야. 그런 거 뭔 의미가 있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야 그런 거 기후제에서 야 뭐 비 오냐? 이 미친놈들 돈 예산을 그런 거 절약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급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게 있어요. 몽골한테 8만 대장경 만든 거. 지금 제2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만든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8만 대장경 만든다고 몽고가 어떻게 되겠냐? 그게 뭐 말이 돼?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든지 뭐 외교 채널을 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아? 아니 전쟁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게 미친놈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국론을 결집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만 부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게 사람을 안정시킨다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사실 몽골을 고려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데모 항쟁을 했었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신라가 망하려고 이렇게 비릉비릉 할 때 자장률사가 구층 목탑을 쌓읍시다. 이걸 주장을 해. 아니 지금 백제가 쳐들어오고 고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신라가 지금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그 부분에 신라사를 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어. 합천이 뚫리고. 야 그런 상황에서 자장률사가 한 얘기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쌓읍시다. 돈을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읍시다. 국방 예산도 없는데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국론이 결집된다니까. 국론이 결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에 안 들어오더라도 너무 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경주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큰 보호막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알카에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빈라덴이 2년인가를 준비해서 9.11 테러를 했는데 누설자가 한 명도 없더라. 야, 그건 기적 같은 일이다. 왜? 반정을 하고 뭐 이렇게 반란 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신속하게 해야 돼. 그 전두환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조금 기회를 봅시다. 우리 조금 불리한 것 같으니까 조금 다시 추스립시다. 이러면 대부분 밀고가 되고 다 이거 잘립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바로 가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빈라덴이 예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공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아무튼 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정신적 단속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는 귀신의 일이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런 정도의 관점을 취하면 상황에 따라서 훨씬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릉에 비가 안 왔잖아. 기우제를 만약에 지금은 기우제 안 먹히지. 근데 조선시대 같으면 기우제를 지낼 거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룰이 있겠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법으로 정해져 있나? 뭐 있겠어. 그냥 내가 만약에 예전 강릉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조선시대 사람이야. 근데 비가 안 와. 그러면 돈 들여서 그냥 최대한 퍼포먼스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비가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견디게만 하면 목적 달성입니다. 비가 와야 되냐? 오면 더 좋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해야지. 야, 정성이 부족하다. 그 무당한테 듣는 딱 그 얘기지. 정성이 부족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리더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이렇게 되나?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뭐 이러면 안 돼. 리더는 딱 중심을 잡고, 무조건 그냥,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자기도 몰라. 그래도 일단 밀고 가는 거야. 왜? 그래야 민심이 안정돼. 제사도 그런 의미 정도로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문화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거는 귀신, 문화. 근데 이쪽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사나 차례, 제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차례는 원래 불교 거라니까. 맞박에 써 있다니까. 차로 하는 예. 불교에는 그리고 그거는 추모예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거고, 제사는 개별 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어른의 생일에 맞추는 거고. 그래서 추모에는 룰이 없어. 훨씬 유연하게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외국에 나가서 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없애지는 말고 그래도 시간을 두고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현충일날 묵념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그래서 꼭 지내야 되냐, 이런 룰은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바꿔가면 돼요. 풍속을 바꿀 수 있다. 조상님이 정말 제사를 받나요? 요거는 옛날 사람들은 진짜 받는다고 생각했고, 귀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사람의 일이고 인문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뭐 받고 자시고 할 건 없죠. 그런데 제사의 형태를 보면 그건 분명해요. 생일을, 그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라는 게 그쪽에서 생일을 기념해 주는 거고, 그분이 음식을 드시고 간 거를 후손이 나누어서 먹음으로써 흠양과 음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같은 성씨의 남성들만 하는 문화입니다. 서자도 제사상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적장자들만, 장자는 아니지, 적자들만. 그리고 제가 이 룰대로만 그대로 하면 죄주, 그러니까는 장남이 안 오면 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49제 같은 거 이렇게 지낼 때 부인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들입니다. 부인은 제주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유교적으로는. 근데 불교는 또 생각이 달라. 불교는 우람분절 할 때 봐봐. 그러면 뭐 사돈의 팔촌, 친구, 걔도 추모해 줄 수 있어. 나랑 고마웠거나 관계된 모두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교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관점들이 약간씩 달라. 근데 분명한 거는 대세는 추모예요, 추모. 추모. 그리고 추모는 유연성을 가진다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조상님이 받는다고 생각한 것과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그 시동문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손자들 중에서, 어린 손자들 중에서, 손자나 증손자들 중에서 할아버지랑 가장 외모가 닮은 애를 제상에 앉혀놓고 후손이 거기 이렇게 밥도 넣을 때 있잖아요. 그때 걔가 먹어요. 먹어. 그래 시동이거든. 먹어. 먹고 그 남은 음식을 후손이 먹는 거예요. 그때는 걔가 그 할아버지를 대변하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의자에 있어가지고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먹어. 그거는 아주 옛날 문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질문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문과 창문을 열었는데 모기장을 안 열었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아. 보통은 예전에도 재 지낼 때 대문을 열거든. 그거 향교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자 재 지내고 석존대제 할 때 향교나 이런 데 가면 소술산문이라 그래가지고 문이 3개가 있거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 문은 안 엽니다. 이건 안 엽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은 아예 뭐 이거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옆길로 아예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재 지낼 때 열어요. 재 지낼 때 열어요. 그래서 재 지낼 때 정문을 열면 되지 왜 창문을 여나라고 보면 아파트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엘리베이터 이제 눌러야 되고 엘리베이터 누르기도 좀 쉽지 않은 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또 비버 아씨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비버 비버 야씨 니 비버는 안 보냈다 야 아유 아버지 카톡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아마 그렇게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인가 봐.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뭐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문으로 들어오실 정도면 모기장은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너무 그렇게 이게 날라가지고 10층인데 아들 집이 10층인데 이렇게 모기장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모기장이 왜 아야씨 그래서 어차피 이건 상징 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청혼이라는 게 있어요. 청혼 혼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충문에 나오는 건데 유세차 이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날이 됐고 그게 이제 어른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모해서 모이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해서 혼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그런 거 올릴 때는 주소 안 써도 됩니까? 네가 주소 아냐? 네가 주소 아냐? 염라국 뭐 이래가지고 염라동 이렇게 쓸래?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주소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주소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해. 왜냐하면 주소가 이사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주소가 중요한 거는 이사를 거의 안 다녀요. 근데 지금은 이사 다니는 문화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소보다 생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주소 읽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기는 합니다만 이사 가면 아니 절에 뭐 위패 같은 걸 모셔놨어. 영구 위패를 모셔놨어. 그리고 자식들이 나중에 이사도 가겠죠. 뭐 한 10년, 20년. 그러면 그냥 그 주소를 추구하는 거야. 아니 그게 그 주소가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이사 가면 그걸 통지해 주느냐? 자기도 까먹죠. 아니 맞잖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안 부르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옛날에는 직계 어른,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름도 안 써요. 위패. 왜? 그 이름 모르는, 가족이 지내는데 그 이름 모르나? 아버지 이름 몰라? 아버지 이름을 꼭 써야 되나? 너네 아버지 이름 모르냐? 왜?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절에서는 왜 이름을 씁니까? 다 섞여 있잖아. 내 아버지 이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의미적으로 약간 달라져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제사를 받냐 꼭 받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맞다 그 정말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약간 또 구라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하는 게 이제 제사상에 문만 열어놓는 게 아니고 제사상에 쌀가루를 고운 쌀가루를 쫙 뿌려놓으면 밀가루 뿌려듯이 뿌려놓으면 세 발자국이 남는다. 그 이제 소떼 문화, 소도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거 시베리아 쪽 전통입니다. 그게 샤먼 전통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론 뭐 거짓말이고요. 아무리 뿌려봐라 발자국 생기나. 발자국 생기면 세상에 이런 일이다. 절대 생길 일 없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그걸 발자국을 찍을 정도로 무언가 대단하면 말하겠지. 발자국은 찍는데 말은 못하겠어. 아니 그렇잖아. 나왔다. 아빠 왔다.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시베리아 쪽 토템에 새 토템과 나무 토템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결합된 게 솥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새가 있는 거. 그래서 새가 전령으로 이렇게 그게 신에게 이르는 전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한국 문화 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한국 문화를 또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해요.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학문적으로 발전하면 한국 문화의 특징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색깔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냥 단순히 K-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걸로는 너는 절대 문화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가십거리 정도. 내가 그거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도한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단타치고 연속 득점 못하는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거든 사실은. 그리고 요 3번 보면 제사는 형식인가 마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상에서는 잔 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사 이 모든 예는 기본적으로 형식, 그러니까 내용을 깔고 있는 형식이에요. 결혼식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것도 내용을 깔고 있는 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집안 다 해결됐고 뭐 서로 관계 좋고 이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렇다고 뭐 개판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용을 깔고 있는 형식인 거고, 그 다음에 제삿날이라고 하는 거는 생일날하고 똑같아서 그 날짜 개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돼.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임의로 하고 싶으면 협의하면 된다고. 근데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협의할 거냐고. 네가 어떻게 협의할 거냐고. 그래서 협의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니까. 너도 가면 돼. 근데 협의를 하고 나서 알려줄 방법이 없지. 그러면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걔를 또 데리고 와야 되지. 계속 데리고 와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제사를 안 지내도 돼. 다 가셨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만나고 있는데 뭐. 아버지 제사 지내러 왔는데 다시 못 돌아가겠어요? 제사 협의하러 왔다가 다시 못 돌아가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건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그거 안 해서 그래. 저도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전서열 정하는 거 진짜 머리 깨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비서관들이 와가지고 지대 그 상관이 더 높대. 아니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딱딱딱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 대도 않는 뭐 지방 신문사 사장 뭐 이런 와가지고 그건 뭐 높은 거래. 어디다 약을 팔어. 그래갖고 그 의자 순서
의자 순서, 그 다음에 호명 순서. 와, 이걸로 그냥 쎄 하면서 가버린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뭐 가나다 순, 무순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고, 별짓을 다 해요. 안 중요한 것 같지?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그게 뭔 대단해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앞줄과 뒷줄이? 그거는 진짜 개쩌리들이 하는 생각이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평생을 편하게 사신 겁니다. 편하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형식과 관련돼요. 그러면 마음만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원래는 자리를 두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세 번째 앉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삐진 거야. 그럼 내가 뭐라 하면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됐어 이러면서 간다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계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걸 뺄 수는 없잖아. 아니,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면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관계성 속에 존재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탑돌이 할 때 오른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시계 방향이에요. 오른쪽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사람, 아니 월정사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른쪽으로 반대로 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 마음이 중요하대. 마음이 중요하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냅둡니다. 율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오른쪽으로 돌면 그거는 공경을 해서 찬탄하는 거고 왼쪽으로 돌면 뻑큐입니다. 연매기는 겁니다. 그게 연매기는 방식이에요.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그것도 내가 다 율장에서 찾아놨다고. 근데 굳이 돌면서 재앙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꼭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냅둡니다. 뭐 재앙이 내리든 말든 뭐 지가 맞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냥 고지를 해줬고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 룰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 그러니까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시간이 막 제가 많은 절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원래는 1시간씩 잘라서 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되게 많은 그런 절들이 있어. 근데 1시간씩 잘라도 1시간에 끝내면 안 돼. 왜? 다음 팀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0분에 끝내. 이런다고. 50분에 끝내. 이렇게 딱 하거든? 초짜는 잘 못 끝냅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한 사람들은 다 끝내. 거기 시간 딱 맞춰서 딱 끝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뺄 수 없는 게 있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손을 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손 댈 수 있는 게 있고 손 댈 수 없는 게 있죠. 아니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면 모두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돼. 마음이 중요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중요하면 5분 컷도 가능합니다. 제사를 지내달라고 위탁을 절에 했는데 5분 컷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딴 데로 가죠. 아니야. 평가는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평가는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마음을 평가할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건 정성의 문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형식 부분이 훨씬 커요. 훨씬 커. 우리도 마찬가지지. 박물관 이런 데는 대부분 월요일 날 쉬거든. 인도는 금요일 날 쉬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보통 월요일 날 쉽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뭐 간절해. 일요일 날 문 좀 열어달래. 안 열어주죠. 아니, 월요일 날 열어달래. 안 열어주죠. 그렇잖아. 그 룰이니까.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제가 월정사 박물관 소임할 때, 효령대군 후손이, 거기 효령대군 사인이 있거든요, 어첩에. 그거 좀, 어떻게 좀 친견하게 해달라고 월요일 날 온대. 너무 간절해. 그래서 그냥 내가 해줬다. 내가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성이 지극해서 사람을 움직인 케이스고, 언간하면 제가 막 칼같이 자를 것 같지만 실제로 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멀리서 어른들이 오신다는데, 그 당신 조상의 친필을 한번 보는 게 원이라고 해서 오신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영업시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형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그러니까 관계되는 어떤 문화 코드에서는 형식이 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음의 문제로만 모든 게 되면, 안 될 것도 없고, 세상은 개판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만 갖고 해버리면 다 개판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사건. 이거 얘기하면 그 양반이 봐서 안 될 건데. 시험 공부하는데 접수 날짜를 놓쳤죠.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 그게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가 벌어진 거죠. 근데 저도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어때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지났네.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그리고 그거 한번 밀리면 또 그 기간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 좀 안타깝지. 차라리 떨어진 것만 또.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 자기가 접수를 못한 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거를 정성이 있으면 되냐? 안 되죠. 정성 됐고요. 접수가 중요하죠. 접수 수입인지 이런 거 중요하죠. 다 마찬가지야, 세상에. 그래서 제도화된 사회는 어느 정도 제도되고 문화가 되는 거는 마음 중심이 아닙니다. 그걸 마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이게 약간 미개 문화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기입니다. 고기라고 맞박에 쓰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고기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게 제사다. 아예 글자 자체에 박혀 있어요.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는 고기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고기가 귀했던 이유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고기 이게 쉽지가 않았죠, 예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유목 문화가 발전한 걔네는 훈제, 하몽 이런 식으로
오래 저장하는 방식들이 발전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번 잡으면 그냥 먹고 잔치하고 땡 해야지. 그걸 어떻게 저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저장 음식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거든요. 겨울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김치 뭐 이런 것들 다 저장 음식이잖아. 그런데 고기에 대해서는 저장하는 게 없어. 저장하는 게 없어.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은 뭐냐면 절임. 그렇게 해서 젓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말려서 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태 뭐 이런 거 포 있잖아. 육포는 몽고 음식입니다. 우리가 원나라 때 원간석기 때 들어온, 그러니까 안동소주, 육포 이런 건 다 원간석기 때 들어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육포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마 큰 집이 아닌 집에서는 제상에 육포를 올리는 게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육포 문화가 안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매번 소나 돼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큰 거야. 그러니까 육포를 만들어 놓으면 고기를 올리긴 올려야 됐는데 그 정도 범주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6% 퉁! 할 수 있는 거지. 저번에 제가 종묘제례 사진이나 이런 거 보여드릴 때 거기 생고기 올라가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종묘제례는 다 생고기가 올라가요. 생고기도 올라가. 거기서 구워 드셔야 돼. 종묘에는 언제나 생고기가 올라가요. 화식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뭐 올리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 문화와 관련해서 건조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쉽게 못 구하거든요. 꽃감이 어떤 꽃감이냐면 조유리시라고 하잖아. 사과, 배, 대추, 그 다음에 감. 근데 대추는 말려서 하니까 그것도 건조식으로 해서 오래 보존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도 없고 저장 시설도 없어. 라는 상황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육포나 안 그러면 황태포 같은 그런 포 계열을 써야 되고 고기를 무조건 넣으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넣고, 그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대추밤은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고, 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지? 밤도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꽃감은 이제 말려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거 기억한다니까. 지금 꽃감이 아니잖아. 진짜 이빨 부러진다. 이빨 부러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연탄 꾸러미 이렇게 꿰놓은 것처럼 이거잖아.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의 돌덩어리 같아요. 근데 이거 그 시절에는 맛있었어. 왜냐면 단 게 먹을 게 없었거든. 아니 맞잖아.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제상에 올릴 때는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연탄 쌓듯이 이렇게 쌓는다니까. 지금 이거 한번 씹어봐. 진짜 이빨 나간다. 그렇게 단단해. 그래서 야, 이게 저장하려고. 그 얘기는 뭐냐? 사과배는 필수가 아니었겠다. 사과배 필수 아니구나, 너네. 왜? 사과배는 저장이 안 되잖아. 사과배 저장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추하고 꽃감이 어떻게 보면 필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밤도 저장이 사과배보다는 잘 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야, 사과배, 특히 배는 지금 배처럼은 아니야. 우리 지금 먹는 배는 진짜 다 개량된 거고 옛날에 똘배 같은 거라서 생각보다는 단단해요. 단단해. 그런데도 그렇게 수분 함량이 높으면 저장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라가야 될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꽃감, 대추, 그 다음에 뭐 밤, 그 다음에 어포, 그 다음에 뭐 육포, 이런 게 안 올라갔겠나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음식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 굉장히 부자야. 그러면 소를 그냥 한 마리 잡아버리지. 그러면 육포 안 해도 되지. 육포 안 해도 되지. 그건 이제, 그리고 이제 제철 과일이 있으면 올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홍동백서, 조유리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남쪽으로. 잭상은 북쪽에 놓고 위패를 남쪽으로 향하게 놓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괜히 했네. 빨리 안 되는구만. 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잖아요. 그럼 제쌍은 어디다 놓느냐? 북쪽 방향에 놓고 위패는 남쪽을 향하게. 그래서 절하는 사람은 북쪽을 보고 절을 합니다. 북쪽을 보고 이렇게. 그거를 군주 남면, 신하 북면이라고 하는 거고. 절에서도 똑같이 해요. 부처님을 남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절하는 사람은 북향입니다. 이 룰 때문에 이게 중국 전통의 이 룰 때문에 불교도 사원 건축이 전부 남향인 거예요. 남향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상을 차리면 동쪽,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붉은색, 동쪽은 붉은색, 서쪽은 홍동백서잖아. 백석, 백석. 이쪽은 흰색, 이쪽은 붉은색, 이렇게. 여기에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음양과 오행이라는 게. 동쪽이 뭐예요? 청룡. 남쪽이 주작. 빨간 참새예요. 빨간 참새. 여기 빨강. 서쪽이 백호. 흰색. 이쪽은 푸른색. 그 다음에 북쪽은 현무. 검은색. 그러면 붉은색이 이쪽이 아니고 이 청색. 이렇게 되면 안 맞는데요? 안 맞죠. 그냥 그럴 때는 또 음양으로. 그래서 이게 중첩률들이 작동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쪽으로 그럼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쌍을 남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너 어디 쓸래? 너 어디 쓸래? 너 어디 쓸 거야? 제쌍을 위패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 좌우로 놔야지. 좌우로 놔야지. 그래서 음양으로 하면 이제 양은 붉은색, 그 다음에 음은 푸른색. 거기서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일 거기 불국사 가는데 그게 청운교, 백운교. 이거는 이 오행으로 한 거예요. 청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우리는 청백전을 했는가? 운동회 때. 청은 적과 대응색이고 백은 흑과 대응색인데 왜 청백전인가? 그건 오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TV프로에도 있었잖아요. 유쾌한 청백전. 딴딴따따. 왜 그거 몰라? 유쾌한 청백전. 그 사회자가 누구였지? 아니야. 변웅전. 그치? 그 속설에는 그 뭐 MBC 사장 딸이랑 결혼했는데 사장이 뭐 사장 딸내미가 소아마비였다 뭐 이런 썰이 있어. 썰이 몰라. 들어봤어요? 야, 내가 그런 거를 다 듣는데 야, 이 사람들 그냥 다 흘러다니던 서울에 그 당시 흘러다니던 얘기였는데 뭐 눈두렁시계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흘러다니던 얘기였어요. 재밌잖아. 근데 저는 그 변웅전 씨가 되게 좀 잘생겼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지금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걸로는 좀 방정하게 생긴 얼굴이었었어요. 지금 나오면 이제 얼굴에 대한 잘생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지. 요즘 아이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 날렵하고 멋있게 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고, 그때는 약간 이렇게 감자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 방정하게 생긴 얼굴. 약간 부처님 스타일들이 잘생긴 얼굴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부처님 스타일 얼굴들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죠. 관세음 보살이 유행할 때는 그나마 약간 V라인이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게 부처님 상이 미남 미녀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야 될 음식, 저장 음식.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면 후손에게 영향이 있나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집안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권이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대가족 사회에서 대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사장이지, 사장, 회장, 이사장, 법인으로 말하면 이사장이지. 그럼 엄청나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제사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게 되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그걸 강조해야 돼.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서열이 있고, 서열에서 이제 내가 제주면 내가 제일 앞에서 시작하는 거죠. 전체 관리도 내가 다 하는 거고. 그럼 밑에 동생들은 다 부리는,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명령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종교라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인 거야, 자기는 제사장. 그리고 원래 의미는, 돌아가신 분이 흠양을 하고, 그러니까 받아서 잘 이렇게 음식을, 제수를 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후손은 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반이 이걸 드시고 복을 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 복을 주는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음식을 먹는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불교도 똑같아요. 청신을 하고, 여기 제사를 보면 청신, 그게 충문이에요. 충문.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올린 음식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음복하는 거거든. 불교 사시예불 똑같아요. 청사, 유치청사. 합치는 겁니다. 유치청사가 뭐냐면 지금 법회를 연 연유, 그 다음에 청사 누구누구 오세요 라고 해서 청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청신, 그 다음에 흠양을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음식을 차려드리고 약간 놀아드리는 거거든.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걸 희신이라 그래. 신에게 놀아드린다 그래서 즐겁게 해드린다. 희신이라 그래.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정근, 그 다음에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영무비 계속 외우면서 찬탄하는 것.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것. 사시 공양 올리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축원입니다. 이쪽은 밥을 먹는 걸로 해버리고 우리는 축원으로 하는 거예요. 축원으로.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그 축원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밥은 올라갔던 밥이에요. 마집밥을 섞은 밥이에요. 그리고 저 닭이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누가 그거 하던데, 나한테 그거 물어봤는데, 자기가 차를 하는 사람인데 부처님한테 차공양을 올리는데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무조건 먹는 겁니다. 그게 음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 무조건 먹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감노에 해당하는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저는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신,
청신, 희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송신이에요. 송신스럽다가 아니고 이제 사요나라 이렇게 송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불교도 똑같아요. 이게 유치청사.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있는 사시 마지공양 올려드리고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찬탄하고 정근하고 이 희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음복에 해당하는 게 축원, 마일리지 정립, 그 다음에 송신, 송신 보내드리는 거.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유치청사를 하지. 안 가면 유치청사를 안 해도 돼. 안 갔잖아. 계속 있는데 뭔 유치청사를 또 해. 그래서 우리 보해양진언하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해양진언은 비보해양진언 다음에 원성지진언. 원성지진언하고 보해양진언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해양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한 번 더, 그러니까 겸사지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조가 수양대군이 단종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는 됐으니까 옥세를 주면서 저는 됐으니까 삼촌이 이렇게 하시죠. 수양숙부가 하시죠. 이렇게 왕을 딱 이렇게 옥세를 줘. 그러면 수양이 뭐라고 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유, 내 덕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하시지요. 이러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지요. 3번 하면 그러면 대중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종묘 사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들도 그러잖아. 나오실 때 보면, 후보들 나오면 내 사욕이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오시잖아. 보해양진언도 딱 그거예요. 세조가 사양하는 거, 그게 보해양진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이게 이제 보해양진언을 진짜 단종이 세조가 사양한다고 생각하고, 아유, 저는 삼촌이 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계속,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갑니다. 물론 뭐 그래도 가고 저래도 갔는데, 바보지. 애가 좀 띨빵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갈 거라.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안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보해양진언의 뒤에 원성지진언, 그리고 보궐진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하잖아. 보궐선거, 빠진 거, 혹시 이렇게 내가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중간에 오락가락한 거, 이런 거. 그래서 의식은, 불교 의식은 모두 다 책 보고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왜? 외워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획가닥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옆에 사람이 추임새 잘못 넣어서 헷가닥하고, 누가 앞에 나와서 향 키는 거 보다가 헷가닥하고, 복전함에 저게 1,000원짜리 넣나 10,000원짜리 넣나 보면서 헷가닥하고. 아, 있어. 있어. 그래갖고 헷가닥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사실 제사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렸는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제사를 지금은, 앞으로는 제사가 거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업을 계승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에는 자녀가 뭐 한 3-4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제사를 누가 지낼 거냐,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장남이 지내는 겁니다. 예. 장남이고 적자여야 되고, 적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장자. 종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법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이 종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요번 책에 이런 거 내가 설명해 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누가 리더가 될 거냐, 그 집안에. 그러니까는 농업사회에서 리더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처 자식이어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 한 부모 밑에 4명이야. 적자만 치는 거예요. 뭐 서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제가 그 얘기도 해줬잖아요. 서자하고 얼자는, 서자는 일반인하고, 양반하고, 일반인하고, 일반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이에서 나오면 양반, 그 다음에 평민, 평민 여성, 이렇게 하면 서자. 노비, 그럼 얼자. 노비, 이러면 얼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래, 서얼이라고 하는 거고, 서자, 얼자도 차별이 큽니다. 서자, 얼자도 차별이 큽니다. 뭔 헛소리야.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귀를, 내가 그 보청기 정부 지원해준다고 보청기 쓰라고 그랬잖아. 지들끼리도 차별한다고. 지들끼리도. 미국 가봐. 미국 가면 백인 말고 유색인종, 흑인, 뭐 황인 이런 거 차별하는데 황인, 그 흑인이 황인을 또 차별한다니까.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쩌리들끼리 차별이 더 무서운 거요. 있는 사람 차별보다 쩌리 차별이 더 무서워. 그게 더 잔인하다고. 예. 없는 사람들이 공격적일 때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거는 늘상 그래왔어. 없는 사람이 뭐 관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보적일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훨씬 잔인합니다. 부딪혀 보면 그래. 그리고 유사이래로 늘상 그래왔어. 유사이래로. 그거는 양보 여력이었고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베트남 전쟁에서 제일 용감하게 싸우고 제일 잔인하게 했던 게 한국 사람이라고. 왜? 참전국, 주요 참전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였어. 그래서 잔인하게 나가는 거야. 지금이면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베트남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너무 잔인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돈 벌려고 들어간 피값 전쟁이었고 명분도 뭐 마땅히도 없는 전쟁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끌려간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행동한 게 검토해 보면 진짜 무지하게 잔인해.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지. 우리가 상대가 한 대 때렸는데 식물인간 만든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한 대 때린 걸로 식물인간 만들면 그거 범죄예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회 되면 혹시 한번 찾아보셔. 진짜.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엽제 후유증, 뭐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지. 고엽제 후유증도 있겠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시대적 비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자식이 있고 여기서 각각이 4명씩 있다고 생각해봐. 또 5 낳네. 아이고 하나 더 낳구만. 이렇게 4명씩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거야. 또 4명이 낳았어. 또 낳았어. 또 낳았어. 이게 종가예요. 이게 종가. 그리고 이렇게 낳다가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으로 계승. 죽으면 계승. 이렇게. 그렇게. 사람은 있는데 그러니까는 죽으면 단종됐기 때문에 계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서열이 영국 왕위 서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당자가 없으면 사고로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서열.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세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영국은 왕위 계승 서열 3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뉴스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세자 제도가 없어서 그래. 건조라는 걸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세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계승 서열은 없어요. 계승 서열 없습니다. 그냥 세자가 하는 거야. 그럼 세자 유고시에는 누가 합니까? 작업하는 놈이 하는 겁니다. 작업하는 놈이 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세자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서열이 있는 거야. 얘가 2위, 얘가 3위. 그건 피의 농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피의 농도. 70% 피냐, 80% 피냐, 90% 피냐 이래가지고 지기들끼리 결혼하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사 볼 때 다 그래.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네덜란드를 스페인 왕이 겸직을 하고 이 나라 왕도 들어가고 이게 뭐 왕을 하던 놈이 겸직으로 막 들어와. 근데 그게 뭐냐면 피의 농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는 무조건 반피는 다른 쪽에서 섞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씨가 결혼하지 않잖아. 동성동본 금지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피가 반피밖에 안 돼. 온피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고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있긴 있었어. 신라시대지, 신라시대. 그래서 무슨 진덕여왕이 삼촌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다 그거 옛날에 그 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족보는 다 그런 족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족보라고 하고 그들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은 어디 근본도 모르는 걸 데려다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천민을 왕으로 세우는 문화가 있는 데가 동아시아다. 장희빈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민 피를 데려다가 왕을 세웠어.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개족보. 저거는 도대체 관계를 뭘로 불러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관계를 부르는데 걔네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면서 남편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면 이게 뭐로 불러야 되지? 뭐로 불러야 되지? 이제 뭐 우리는 유럽 그런 거 세계문학 전집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저것들은 또 특징이 우리는 피휘라고 그래서 위에 어른들 이름은 한 글자도 딱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요청하는 자료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는 친가 외가 전부 이름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쪽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발음이 같아도 안 돼. 한자만 같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발음이 같아도 안 돼.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문화. 이게 우리 문화. 저것들은 그냥 따서 알렉산더 2세, 3세, 4세, 5세.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저거는 장명가가 저쪽에 가면 날로 먹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네 이름이 뭐냐? 째득인데요. 째득 2세. 째득 2세가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째득 3세. 야 넘버로 아이폰이냐? 이게 무슨 아이폰도 아니고 숫자만 계속 늘리면 돼. 와,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막 머리가 쫙 깨진다. 그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인용 한자, 그 인명 한자 안에서 해야 되고 불용 한자 빼고 그 다음에 뜻이 큰 글자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남도 안 해. 그리고 남도 않는 걸로 몇 개. 성씨도 또 더럽게 우리는 좁아요. 성씨가 개수는 많은데 이게 다수당이 너무 크지. 그래서 그 다수당은 좋은 이름이 다 연예인에 있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꼴랑 두 글자밖에 없는데 써도 되지. 김건희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야. 안 쓸 수는. 그럼 아들을 뭐 김대중 이렇게 줘. 근데 유명인하고
유명인하고 붙으면 진짜 피곤해지거든. 사람 놀림감도 되고. 아니, 그렇잖아. 저 예전에 BC카드 선전했었던 그 김정은. 북한이 김정은 되면서, 얘 김정은인가? 이미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배 나온 이미지로. 여배우가, 여배우가 배 나온 이미지, 유명한 얘기 있잖아. 미국이나 유럽 사람은 한국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싸이하고 김정은.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키 작고 배 나오고 뚱뚱한 줄 안다고. 한국 남자들은. 아니, 그렇게 생각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싸이 김정은 이렇게 딱 보고, 한국 사람 체형은 이렇게. 자, 아무튼 이게 종법제예요. 이게 종법제. 그래서 단종이 돼버리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고, 계승이. 그러니까 첫째가 단종, 아들을 못 낳고 비리비리하고 끝났어. 근데 아들을 못 낳으면 양자를 드리면 돼요. 원래는 양자를 드리면 돼. 근데 양자를 드리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애가 한 10살 됐는데 걔가 원자야. 쉽게 말해서 장남이야. 죽어! 사도세자도 그렇게 해서 걔가 세자가 되는 거잖아.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있어. 근데 죽어. 어렸을 때 죽었어. 결혼 이전에 죽었어. 그럼 뭘 양자는 뭔 양자를 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끊어졌는데. 그럼 결손이 돼버리면 그 밑으로 넘어가는 거야. 둘째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지차한테. 그러니까는 첫째가 완전히 결손이 돼버리면 둘째가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둘째 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혈통보전이라는 개념에 생각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보전의 개념, 그 성씨보전의 개념에 생각하시면 돼요. 적장자에 누가 가까운가를 가지고 하는 게 종통이라고 하는 거고, 저걸 종법제라고 합니다. 종통, 종손, 종통. 그 종의 계통, 그 집안의 계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전체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 장남들끼리 해서 1등, 같은 성씨에서 1등이 종손이에요. 종손. 그리고 나머지 시차들이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 거고, 서열 정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법제라고 합니다. 종법제. 자식이 넷인데 첫째한테 조금 더 줬어. 그러니까 뭐 많이 더 주지는 못하고, 요즘 시절에는 조금 뒤로 빼가지고 네가 제사라도 지내봐라. 줘뒀더니 이 새끼가 자꾸 딴짓을 해. 안 해. 그리고 그게 이제 며느리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며느리가 좀 받아주는 며느리가 있고, 뺀질뺀질 거리는 또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든지 간에 이렇게 주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다. 진짜 엄청 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굳이 이거 받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자기가 투자를 실패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지내라고 한 5억을 더 줬어. 죽을 때까지 지내라고. 그런데 투자를 실패해서 5억을 날렸어. 그러면 그때 받은 건 다 날렸는데 내가 굳이 이것만 해야 되나? 뭐 이 생각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변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또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누라가 먼저 뚫고, 남편은 안 가는데 가끔 가. 가끔 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엄마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놨을 때 내가 나한테서 끊을 수 없고 내 자식한테 또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걸 또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자식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또 회유해야 되고, 자식이 안 한다고 하면 또 어떡할 거야 또. 그것도 있고, 내 자식한테 저 짐을 지어줘야 되냐의 문제도 있고, 걔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손자한테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중심으로 제사가 지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잖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여성분들은 10년 과부, 최소 10년 과부가 된다. 10년 과부가 된다. 남편이 조금 더 나이가 연세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평균적으로 한 10년 과부는 돼야 되고, 그러면 제사권은 그 성씨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 있어도 권리가 엄마한테 없어요. 아들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러니까 홀어머니만 살아 계신 거야. 엄마만, 이게 엄마만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만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해라 하고 아버지가 주고, 얼마를 주고 간 거야. 집안태를 더 주는 집도 있고, 뭐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야. 그렇게 했어. 이 뒤로 이제 뭐 사업이 망하는 집, 뭐 별놈의 집 다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원래 할락했는데 형편이 안 돼요. 뭐 오만 때만 거 다 있어. 가지고 어머니 계셨을 때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교회를 가. 그러더니 이놈 새끼가 한다고 그러더니 몇 번 하더니 나중에 저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보면 저놈이 교회를 가느냐? 안 가. 근데 제사이가 나오면 갑자기 신앙인이 돼. 간절해져. 독실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은 모르겠고, 일단 살았을 때는 영험하지. 제사를 벗어날 수 있는 독실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이제 꿍쳐놓은 돈을 둘째한테 주면서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형이 상태가 영 안 좋다. 근데 또 장남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엄마 입장에서 장남한테 세게 하지도 않아요. 저 상황에서 보면 막 지랄을 하고 받아놓은 거 토해내라 이런 얘기 하느냐? 그것도 못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짱 박아놓은 돈으로, 주변에 있는데 이런 거, 주변에 있는데 엄마가 짱 박아놓은 거 좀 주고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이제 마음 약한 놈이 받아요. 이게 꼭 둘째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마음 약한 사람이 받아.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약간 또 이럴 때는 약간 그 형제 중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하다. 이게 또 아이러니인데. 그래갖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쟤는 제일 해준 것도 없는데 쟤가 또 갑자기 효녀 심청이 돼갖고 나타나네. 이게 받아먹은 놈은 놀부가 됐고 해준 거 없는 놈은 심청이 돼서 그러면 제가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아니야. 있어. 있어. 이 사람이 결손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이쪽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꿍쳐서 찔러주고 얘가 지내게 됐어. 얘는 안 한다고 버텨가지고 축 사고 버텨가지고 얘가 했어.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이거 체이부정입니다. 해봐야 헛제사입니다. 헛제사입니다. 이거를 일로 옮기고 싶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얘를 죽이면 됩니다. 얘를 죽이면 됩니다. 걔가 살아있는 한은 그거는 퍼포먼스입니다.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첫째가 이 자식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미국 가 사네. 안 오네. 그래서 돈을 줘. 동생한테. 야, 내가 형편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난 미국 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해라. 어머니 모시고 네가 좀 해라. 내가 돈은 다 대줄게. 미안하니까 내가 돈 다 대줄게. 뭐 형으로 그 정도 못 하겠냐? 아니, 형편 좋은 집은 제사가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 내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때 좀 할 테니까 네가 좀 해줘.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야.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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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해야 된다니까. 제주가 빠지면 꽝입니다. 이거 유교제사에서는 그런 거예요.
유교 제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꽝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첫째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됐고 저거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셋째가 되게 이제 그 손자한테 넘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나까지는 내가 며느리가 애가 착해. 그래서 나까지는 해야겠는데 이게 손자로 어머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내가 살았을 때까지만 좀 해줘. 나 살았을 때까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날로 그만두셔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안 해오던 겁니다. 너는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해. 유교의 제사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득점 인정 안 됩니다. 득점 인정 안 됩니다. 다 빵점입니다. 다 빵점입니다. 성의가 가상타 이런 거지. 모의고사에 연락에 100점 맞아봐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본고사에서 본 시험에서 점수를 네가 따느냐 못 따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한 10년 해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안 해왔던 겁니다. 너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좀 쉽게 말해서 마무리는 짓고 싶은데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지 내가 답을 모르겠어요. 요 유교 안에서는 마침표를 못 찍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 집은 딸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끊어진 겁니다. 그냥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잔인하게 날려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날리는 데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추모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 고마움을 생각하는 거는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난 무덤 쓸 필요도 없고, 요즘 다 화장하니까 화장해서 나는 인생이 너무 피곤했어. 그냥 저 경주 앞바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뿌려뒀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그러지 말고, 엄마인데, 내가 시집살이도, 옛날 엄마라 해갖고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좀 슬픈 인생을 살았어. 자식이 볼 때 그렇게 어디 다녀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콧구멍에 바람도 제대로 못 넣고 이렇게 위아래 찌들리다가, 자식들 돈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 공부시키고 위에는 좀 두드려 맞고, 아래에서는 좀 그거 노력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윗세대에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계신다니까. 자기 일은 거의 없고 그냥 평생 일하시고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이걸 미덕으로. 그래서 엄마는 갖고 싶은 거나 좋은 게 뭐야? 엄마가 그런 게 뭐가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슬픈,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성취하지 못하고 집단에 희생한, 굉장히 가족에게 희생한 슬픈 분들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죽으면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산에다가 공기 좋은 산에다가 뿌려줬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아니면 지목. 야, 설악산 좋더라. 야. 설악산. 설악산 내가 좀 다니고 있을 테니까, 겨울 되면 더럽게 춥다. 겨울 되면 못 다닌다. 어머니에게 텐트 보내주세요. 그랬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뿌렸어. 근데 뿌리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디에 가서 추모를 할 거냐고. 물론 그래서 요즘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추모하려고 할 때 물론 정신적으로 기리는 추모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추모하고 생각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특히 그게 위에 사람에 대한 거라면 그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쁜 거야. 그게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끝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유교에서는 해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아들을 못 낳으면 3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도 으뜸이 자식 없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나는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때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한번 기려보고 싶다.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기일로 해서 몰빵으로 그냥 한번 집에 추모제로 내가 지금 이제 뭐 환갑도 넘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러는데 뭐 몸도 아프지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애들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렇게 추모의 의미를 가져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해볼게. 가능합니다. 가합니다. 가합니다. 하지만 이미 끊어진 건 끊어진 거라는 거. 이미 끊어진 건 끊어진 거라는 거. 그거는 추모의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로 계승된다기보다도. 그래서 안 하면 얘가 문제인 거야. 안 하면 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지랖 넓은 엄마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자식들이 애매한 거야.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엄마는 제사와 관련해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엄마는 회원이 아닙니다. 엄마 며느리는 회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체이 부정이 아니고 체도 아닌 거예요. 체가 아니라니까. 체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막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집이 아니잖아. 성이 다르잖아. 근데 왜 준회원이 회원들끼리 하고 있는 데에서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지랖입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나서고 자식은 거기에 마음 약한 자식이 말려 들어가는 거지. 아니 주변에 있어. 주변에 있어. 그런데 그냥 다 꽝이고 꽝인 상태에서 0만 돼도 다행인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좋은 일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얻어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아.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한두 번 얼굴 봤는데 자기가 공양을 대접하겠대. 같이 공양을 대접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이러면 제가 예 이럴 것 같아? 한국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친밀도가 확보된 뒤에 먹는 겁니다. 근데 한 두어 번 얼굴 봤는데 제가 그래도 형편이 괜찮잖아. 내가 신라 호텔 가서 한번 사드릴게. 이러면 내가 쫄래쫄래 갈 것 같아? 안 간다 말이야. 근데 이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안 가.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야. 생각을 해봐. 내가 왜 너랑 밥을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상대가 호의를 베풀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럼 내가 그럼 나중에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한번 잡으시지요.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단품을 먹으면 다행인데 또 뭐 코스 이런 거 약간 2시간짜리 걸리면 둘이서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나서 쌍욕을 박제. 속으로 대놓고 하진 않지만 물론 뭐 봉투를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하면 화기애애해질 수 있어.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진짜 밥만 비싼 거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림. 내가 그리고 그런 거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진짜 요만큼씩 나오면서 그릇 크고 화려해.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놈의 자식이 잔소리를 해요. 옆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들어갔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풍미를 살렸고 야씨 먹다 보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가 그 풍미 느끼지도 못하겠다. 씨. 한 젓가락도 안 되는 걸 뭔 풍미는 개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집이 있어요. 나도 몇 번 가봤다니까. 내가 많이 가본 건 아닌데 내가 제일 싫어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우리는 단품 좋아합니다. 단품 반찬 거의 없이 단품으로 그냥 쭉 먹는 거 편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튼 식기 많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식기 많은데 비싼 집에 가면 포크하고 나이프가 쫙 이렇게 있어. 애들이 도열해 있어. 마치 그 북한군 사열하듯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쓰고 나면 쓴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안 쓴 걸 갖고 간다. 아씨 이게 맥이나 이런 느낌. 이게 맥이나. 그래서 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체의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서 잘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이해가 되시죠? 그거야. 그래서 제사를 이 지차가 지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쓰고 욕 먹는 거죠. 다시는 안 나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요 기본 룰은 알아두시고 유교 안에서는 해법은 없습니다. 단 불교하고 유교하고 2000년을 동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비슷해져. 제가 그 얘기 하잖아.